레이저 제모는 여러 번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제모는 한 달 간격으로 5회에서 10회 정도 시술하면 만족도가 아주 높고요. 경우는 제모 횟수가 10회에서 20회 이상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지온 유주연자입니다. 요즘은 제모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요. 이맘때면 여름을 대비해서 비키니 제모나 겨드랑이, 종아리 같은 바디 제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계절 상관없이 턱 수염이나 인중 제모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털이라는 주제는 다들 궁금하지만 왠지 주변에 물어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레이저 제모란 무엇인지, 부위별로 필요한 횟수부터 전후 주의사항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참고해주세요. 레이저 제모란 쉽게 말해 우리 털이 까만색이잖아요. 이 까만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에 레이저를 쏴서 모근에 손상을 주는 원리입니다. 왁싱이나 제모 크림과 비교해보면 왁싱은 털을 물리적으로 뽑아내는 시술이고 제모 크림은 털의 케라틴 성분을 화학적으로 녹여서 털을 제거하는 원리입니다. 두 가지 다 쉽게 시도해볼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털을 뜯거나 녹이는 시술이다 보니까 피부가 약하면 자극 피부염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사실상 털이 자라는 그 뿌리 부분은 그대로 두기 때문에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레이저 제모는 실제로 털이 자라나는 모근에 직접 작용해서 손상을 주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털을 줄여주는 치료입니다. 레이저 제모는 여러 번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이유를 알려면 털의 성장 사이클을 알면 좋은데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장기, 휴지기, 그리고 퇴화기인데요. 이 중에서 레이저 제모의 타겟은 바로 첫 번째 성장기에 있는 털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쐈을 때 모든 털이 100%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 2, 3단계에 있는 털에는 작용이 덜하고요. 이 2, 3단계에 있던 털이 사이클을 돌아서 성장기로 왔을 때 다시 한번 레이저로 쏴줘야 제모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넓을수록 여러 번 제모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피부색이나 타고난 털의 밀도, 두께, 그리고 또 레이저 장비의 출력 세팅에 따라서도 효과적인 시술 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횟수는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보통 손바닥 면적의 겨드랑이 제모는 한 달 간격으로 5회에서 10회 정도 시술하면 만족도가 아주 높고요. 남자분들 턱 수염의 경우는 면적이 넓고 털이 또 굵고 빽빽하다 보니 제모 횟수가 10회에서 20회 이상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털이 더 얇아지고 밀도가 낮아져서 면도하고 관리하기가 더 편해집니다. 이 시술 횟수는 개인 차이가 있는데요. 피부색이 어두운 분들은 부작용을 낮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도를 안전하게 좀 낮춰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밝은 분들보다 횟수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까 레이저 제모의 원리가 털의 모낭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타겟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멜라닌 색소가 쉽게 말하면 우리 피부색부터 머리카락까지 다양한 조직의 색을 결정하는 색소거든요. 그래서 제모를 할 때 의도하지 않은 곳까지 영향을 세게 주면 피부에 화상이나 색소 침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하게 태닝된 피부나 또 색이 어두운 사타구니 같은 부위에는 효과를 높이겠다고 너무 세게 쏘는 것보다는 적절한 에너지로 여러 번 시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그 외에도 시술 직후 피부 붉음증이나 모낭염이 생길 수 있는데요. 보통은 며칠 내로 저절로 호전되고 필요할 경우에 적절한 처방으로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모 전에는 시술 부위 털을 면도하고 오시는 게 좋은데 이 시점 또한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시술 직전에 면도를 하면 미세한 피부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레이저를 쏘다 보니까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술 하루나 이틀 전에 면도를 해서 털이 살짝 보이는 상태가 제일 좋고요. 너무 깔끔하게 미리 왁싱을 해서 털이 안 보이는 상태로 오시면 오히려 레이저가 타겟으로 할 부분이 안 보여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반면에 면도를 안 하고 길게 자란 털에 레이저를 쏘면 부작용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제모받기 하루 전에 면도하기 잊지 마세요. 시술 후 관리 역시 중요한데요. 레이저로 인해 피부가 자극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직후에 냉찜질 쿨링이나 진정관리가 염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요. 집에서도 보습을 신경 써서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붉음증이 며칠 지속되거나 동글동글하게 모낭염이 생기는 경우에는 적절한 처방에 따라 치료하는 것도 좋습니다.
효과는 있는데요. 강도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의료 장비는 숙련된 의사가 강한 에너지로 집중적으로 시술하는 반면에 가정용 제모기는 아무래도 일반인이 쉽게 써야 하다 보니까 에너지 출력이 낮은데요. 효과가 약하다는 문제도 있지만 욕심내서 세게 반복적으로 쏘면 피부에 흉터나 색소 침착, 저색소증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레이저 제모란 무엇인지 그 원리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개인마다 또 부위마다 필요한 횟수나 피부 타입에 맞는 시술 방법이 달라지니까요. 시술 전에 충분한 상담으로 선택을 잘 하셔서 안전하게 시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유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